안녕하세요. 오스 임플란트 박아르입니다. 진찰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찰료의 구분을 조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초진으로 해야 되나요? 재진으로 해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있어서 진찰료의 구분과 정의, 그리고 케이스별로 어떤 진찰료를 산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 처방전이랑 별개로 산정할 수 있는 게 외래 진찰료입니다. 그래서 진찰료는 초진이 있고 재진으로 있고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종별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요. 여기서 종별이라고 하면은 규모를 얘기를 합니다. 치과 의원의 경우는 이 상대가치 점수 166점, 59점 으로 해서 총 단가가 이제 14,560원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재진의 경우 110점 46 상대가치 점수의 총 금액은 9,650원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대가치 점수와 수가가 무엇인지는 전에 이 총 진료비의 구성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는 동영상을 따로 이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편을 보고 오시면은 이해가 조금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영상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찰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케이스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보실게요. 제일 먼저 이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 같은 치과, 같은 과목 의사한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그리고 치료가 종결이 됐는데 이 병명으로 재발을 해서 한 달 그 이후에 내원을 한 경우가 초진으로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치아가 너무 건강해서 아팠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가 너무 아파서 충치가 생긴 것 같아서 병원을 내원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나는 건강했으니까 진료받은 경험이 없었죠. 그러고 입원에 내원을 했죠. 그런 경우가 초진으로 산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이 충치를 다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분명히 했는데 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달 지나서 갔어요. 30일 이후에 다시 간 경우도 초진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진도 한번 보셔야겠죠. 이제 재진 같은 경우는 같은 병명으로 같은 치과, 같은 의사한테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만약에 충치가 너무 심해서 발치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한 번에 다 안 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보겠죠. 그럼 계속 치과에 내원을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 계속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가 다 끝났는데 이 병명이 이 아픈 부위가 재발을 해서 한 달 이내에 내원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재진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면 재진, 한 달 이후면 초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명확하지 않는 치주 질환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불분명하죠. 이 치주 질환의 경우에는 같은 부위가 재발이 돼서 9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 재진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죠. 이제 치주 질환 경우는 동일 부위가 재발이 돼도 이내에 내원을 하면은 재진으로 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병원을 가서 이렇게 간단한 상담만 한 거예요. 따로 파노라마를 찍은 것도 없고 처치를 한 것도 없고 의사와 상담만 했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진찰료만 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발치 전에 이제 통증 감소를 위해서 간단한 드레싱을 했다. 이런 경우도 드레싱 처치 수가를 산정할 수는 없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 내용 검사를 했다거나 동요도 검사를 했다거나 구내염 때문에 연고나 약물을 도포했다거나 진찰하고 나서 별도의 처치가 없이 그냥 처방전만 발행을 했다. 이런 경우도 진찰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위주로 해서 3개만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6월 달에 금관치료를 받던 환자였어요. 그래서 내원을 중단을 하고 9월에 다시 내원해서 또 진행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지금 보시면은 내원을 중단을 했대요. 치료가 종결됐다는 말이 딱 없죠. 환자가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다시 진행을 하는 경우는 재진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는 내원 간격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재진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이제 7월에 46번 치아에 자가중화 글래스 아이노멀을 충전을 하고 나서 2달 뒤에 충전물 연마를 시행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충전하고 연마까지의 종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충전까지만 하고 이제 9월에 연마를 따로 시행을 했죠. 그래서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재진으로 이제 청구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 질문, 6월 15일에 전학의 치료 목적으로 치석 제거를 하고 7월 17일에 내원을 해서 치주 소파술로 마무리가 됐대요. 네. 그런데 9월 4일에 다시 내원을 해서 그 치주했던 그 부위 소파술을 다시 진행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맨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치주 질환처럼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였죠. 30일 이내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초재진의 기준을 90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90일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9월 4일의 진찰료는 재진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청구하시는 심평원의 지원에 따라서 다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